2021년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이죠.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치과 전문의 이재일 원장님과 함께 할 텐데요.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함께 해볼까요? 네, 오늘은 치아 중 가장 늦게 나는 것이 이제 바로 사랑니인데요. 일반적으로 20세를 전후로 어금니 뒤에 가장 안쪽에서 올라오는데 80% 정도는 제대로 나지 않아서 문제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네. 그래서 사랑니가 비뚤어진 채 자라면 잇몸 주변에 물혹도 생기고 심한 경우 턱뼈 손상까지 일으킨다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사랑니 치료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사랑니 때문에 불편함을 겪고 또 발치료하기 위해서 치과를 찾으신 경험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뭐 그냥 놔둬도 괜찮겠다 생각해서 방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오늘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자, 오늘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 사랑니가 이 치아의 어느 부위에 위치해 있는지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치아 종류와 배열 구조 먼저 좀 알려주시죠. 사람의 치아는 위턱과 아래턱에서 치아를 지지하는 뼈인 치조골의 좌우 대칭인 이러한 활 모양으로 배열됩니다. 그 위치와 형태에 따라서 영구치의 경우 전치, 소구치, 대구치로 나뉘며 전치는 정중앙 양쪽 앞니인 중절치, 그 앞에 측절치, 송곳니인 견치까지 6개를 말합니다. 소구치는 작은 어금니로 좌우 송곳니 뒤로 2개씩 제1소구치, 제2소구치가 있고요. 대구치는 큰 어금니로 좌우 제2소구치 뒤로 3개씩 제1대구치, 제2대구치, 제3대구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사랑니는 이제 어금니에 속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큰 어금니 중 제일 안쪽에 있는 제3대구치를 사랑니라고 합니다. 세 번째 큰 어금니라고 해서 의학용어로는 제3대구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어금니, 뭐 대구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왜 우리는 이걸 사랑니라고 하는 걸까요? 보통 사춘기 이후에 사랑니가 나기 시작하면서 어금니가 날 때 첫 사랑니를 앓듯이 아프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사랑니라고 붙여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또한 지혜가 생기는 시기에 나온다고 해서 지치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와 비슷하게 영어로는 지혜치, 위즈덤 투스라고 명명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흔히 뭐 사랑니 20살 즈음에서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지 궁금해요. 사랑니는 꼭 20대쯤 나는 게 맞습니까? 모두가 그런가요? 네, 꼭 20대만 난다고 볼 수는 없고요. 17세에서 25세 사이에 가장 많이 나고 있고요. 네. 이렇게 늦은 나이에 맹출되는 사랑니도 그 치아의 싹, 치배는 7세에서 9세 사이에 이미 우리 턱뼈 안에서 발생하여 자라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치매는 이미 발생을 했지만 30대 이후에 사랑니가 나오는 경우에는 매복 기간이 워낙 길어지면서 어떤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네, 치배가 발생하고 수년 동안 성장하면서 사랑니가 만들어지는데요. 단순히 턱뼈 안에 있는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니가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게 되면 이상 맹출하거나 치아가 다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입안으로 나오지 못하고 턱뼈에 매복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에는 사랑니가 날 수 있는 위치를 좀 짚어볼게요. 그러니까 치아 어느 부분에나 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꼭 나는 부위가 정해져 있는 걸까요? 사랑니는 최후방 어금니 뒤쪽에서 자랍니다. 다른 부분에 사랑니가 존재하는 경우는 그 자리에서 사랑니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맹출 과정 중의 이상으로 치아를 감싸고 있는 치아 낭포가 물혹이 되어 사랑니를 다른 곳으로 밀어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랑니는 대부분 최후방 어금니의 뒤쪽에 나온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그 부분에 이제 치료가 나올 공간이 이제 부족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네.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잇몸 속이나 턱뼈 속에 매복되어 숨어있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 숨어 있는 상태가 되면 아무래도 치료가 더 어려워질 것 같기도 한데요. 치료 방법은 잠시 후에 좀 더 알아보겠고요. 다음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간혹 나는 사랑니가 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앞서 알려주신 것처럼 사랑니가 아예 없는 분들도 있는 건가요? 네네. 사랑니가 원래 치아에 싹부터 없는 분도 간혹 계시지만 사랑니가 아예 없는 분은 매우 드뭅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사랑니는 영구치가 다 맹출되어 치아를 완성한 후에 나오기 때문에 치아가 맹출하는 데 공간적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랑니가 입안으로 나와야 하는데 그 나올 자리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말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랑니가 정상 치열에서 벗어나 맹출한다거나 맹출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잇몸으로 덮여 있는 경우도 생깁니다. 또 공간이 더 부족하면 옆으로 누워서 난다거나 아예 입안으로 나오지 못하고 잇몸과 턱뼈에 숨겨지는 매복 상태가 되어버리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사랑니가 매복된 경우 환자들은 구강 내에서 사랑니를 관찰하거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원래 사랑니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랑니가 매복되어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공간이 부족해서 이제 잇몸 속 턱뼈 속에 숨어 있는 상태라는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사랑니는 맹출 상태에 따라서 몇 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완전 맹출된 사랑니, 부분 맹출된 사랑니, 완전 매복된 사랑니가 있습니다. 완전히 맹출된 사랑니는 입안으로 사랑니의 머리가 모두 노출된 사랑니를 말하고요. 부분 맹출된 사랑니는 입안으로 사랑니의 머리 일부가 노출되어 생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 완전 매복된 사랑니는 사랑니가 잇몸 속 또는 턱뼈 안에 완전히 숨어 있어 환자의 입안에서는 전혀 관찰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 부분적이든 아니면 완전이든 매복 상태에 있는 사랑니는 매복된 방향에 따라서 옆으로 누워있으면 수평 매복 사랑니, 매복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다른 치아와 같은 방향으로 똑바로 서 있는 경우는 수직 매복 사랑니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와 있느냐, 또 어떻게 나왔느냐에 따라서 사랑니의 종류를 좀 나눠볼 수가 있는 거네요. 자, 근데 그 개수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사람마다 이렇게 개수가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선생님? 네네. 실제로 입안에 가지고 있는 개수는 1개부터 4개까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네. 또 사랑니가 턱뼈 안에 매복되어 안 보일 수도 있고요. 선천적인 유전적 조절의 영향으로 치아가 없는 경우 그 치아를 결손치라고 합니다. 제2소구치와 측절치의 결손 등이 관찰되는데요. 영구치열에서 가장 흔한 결손치가 사랑니입니다. 특히나 사랑니는 차츰 퇴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사랑니를 가진 사람이 점점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사랑니 기능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치아는 종류별로 각각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 사랑니는 어떤 기능을 할까요? 사랑니는 맹출될 공간이 충분하여 교환면까지 정상적으로 나와 있는 경우 큰 어금니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니의 대부분은 턱뼈 공간 부족으로 턱뼈나 잇몸에 매복되거나 제대로 된 위치를 잡지 못하고 이상 맹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정상 맹출한다고 하더라도 양치가 잘 되지 않아 쉽게 썩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랑니 치료라고 하면 발치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사랑니는 무조건 발치를 해야 하는 걸까요? 모든 사랑니를 반드시 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아래 사랑니가 모두 다른 어금니처럼 똑바로 나서 정상적으로 씹는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굳이 뺄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큰 어금니처럼 사용하면 되고요. 심지어 이러한 사랑니에 충치가 생기면 치료해서 더 오랫동안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위아래 사랑니가 모두 다른 어금니처럼 똑바로 서서 나 있고 씹는 기능을 제대로 한다. 이제 그런 경우 외에는 모두 발치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염증을 동반하여 주변 치아 및 잇몸에 해를 가하는 사랑니의 경우에는 발치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상 맹출되어 있는 사랑니라도 양치질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잇몸에 염증을 일으켜 통증을 유발하거나 심각한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네. 부분적으로 맹출되어 있는 경우 더욱더 그렇고요. 또 양치질이 제대로 되지 않아 충치가 발생하고 이 충치가 사랑니 앞의 치아인 제2대구치에 함께 이완되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랑니를 발치해야 되고요. 앞서 말한 똑바로 난 사랑니도 위 또는 아래에 대합되는 사랑니가 없어진다면 아랫니의 경우 솟아오르거나 윗니의 경우 아래로 늘어지게 되어 대합치 공간을 잠식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도 발치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염증 등의 문제가 생겨서 발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발치를 하지 않고 그냥 좀 놔두는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네. 양치가 잘 되지 않아 우식, 충치가 발생하게 되거나 잇몸 염증이 발생해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특히 충치나 잇몸 염증이 계속 진행되면 사랑니 주변 조직이나 치아까지 영향을 미쳐 잇몸뼈나 사랑니 인접치아를 손상시키게 되는데요. 여성의 경우 부분적으로 매복되어 있는 사랑니가 임신 기간 중에 임신성 치주염 발생 시 사랑니 주변 잇몸 염증이 심해져서 심한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맹출되어 있는 어금니처럼 기능하는 사랑니 이외에는 대부분 발치할 것을 이제 저는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사랑니를 발치하러 오는 환자들 중에 이미 염증이 좀 진행되어 있는 경우도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랑니가 불편해서 오시는 환자분들 중 사랑니 주위로 염증이나 통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 고통이 심해서 조기의 사랑니 발치를 원하시죠. 하지만 이미 염증이 심각해진 상태에서는 2차 감염의 위험성 때문에 바로 뽑기보다는 염증을 좀 가라앉히고 그 후에 뽑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요즘은 이제 항생제가 좀 좋아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염증이라면 바로 뽑아도 문제 가능성이 좀 낮긴 하죠. 그렇다면 사랑니 주변에 염증이 발생했을 때 사랑니를 발치하면 염증은 좀 자연스럽게 나아지는 건가요? 네, 염증의 원인이 되는 사랑니를 발치하는 것이 원칙적인 치료 방법이지만 염증이 있는 경우 우선 염증 처치를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사랑니를 뽑기 전 경우에 따라서 약을 먹거나 소독을 하거나 배농시술과 같은 염증 처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염증이 없는 깨끗한 상태에서 사랑니 발치가 온전히 된다면 경과 관찰 후 사랑니 주변 염증에 대한 치료가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옆으로 좀 잘못 난 사랑니의 네네. 경우 옆에 치아를 밀어서 치아를 변화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예, 있어요. 예. 실제로 그런가요? 예. 사랑니는 가장 후방에 위치하는 치아이고 특히 옆으로 나 있는 경우 양쪽 사랑니가 전체 치아를 이제 앞으로 좀 밀어서 앞니를 틀어지게 한다거나 한쪽만 나 있는 경우에 이러한 힘이 한쪽만 작용하게 되면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제법 네.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약 5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주제가 치과 의사들 사이에 의견이 상당히 분분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예. 그렇지만 최근에는 사랑니 맹출은 기존에 형성된 치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잘못된 상식이었던 겁니다.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다시 발치 관련 내용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사랑니가 나 있는 방향, 그 매복 정도에 따라서 발치하기가 쉽지 않은 네네. 사랑니가 있다고요. 사랑니의 경우 그 형태나 크기가 매우 다양하고 이 뿌리의 개수나 길이, 형태도 변이가 많은 편입니다. 또 발치 시 위턱의 상악동이나 아래턱의 신경관 등 사랑니와 연관되어 있는 주위의 해부학적인 구조물에 대한 고려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부분적으로 턱뼈와 잇몸 안에 매복되어 있거나 완전히 턱뼈 안에 매복되어 있는 경우 숙련된 치과 의사가 발치해야 훨씬 더 빠르게 잘 뽑을 수 있죠. 그렇군요. 근데 이 사랑니 발치의 경우 다른 치아를 치료 중이거나 또 교정 중일 때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치료나 교정을 마친 후에 발치를 하는 게 좋은 건지 궁금해요. 상당히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네. 사랑니를 뽑는 것은 사랑니 주위에 염증이 없는 상태라면 사실 그 시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선시되는 급한 충치 치료가 끝나고 교정이 다 끝난 후 사랑니를 뽑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하지만 사랑니로 인해서 사랑니 앞니인 제2대 구치를 온전히 치료할 수 없는 경우, 교정 치료에 사랑니가 상당히 방해를 하는 경우, 이럴 때는 사랑니를 우선 뽑고 나머지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일단 발치를 결정을 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지, 그러니까 발치 전에 주의할 사항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모든 치과 시술과 마찬가지로 발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환자 개인의 전신적 병력이나 상태에 대해 담당 의사에게 소상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때로는 평소 복용 중인 약을 중단해야 할 수 있으며 발치 전 미리 약을 먹거나 또는 주사를 맞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또 연령적, 신체적 또는 정신적 조건이 발치 과정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는 사랑니 발치의 금기증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건강한 사람이더라도 발치 당일의 몸 상태를 간단히 체크하고 미리 치석 제거 등의 구강위생 상태를 청결히 한 후에 사랑니 발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사랑니를 빼지 않고 관리를 하면서 두고 보는 쪽도 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랑니에 염증이 생겨서 불편한 경우라도 약을 먹거나 소독을 하면 사랑니에 대한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요. 환자의 상황이 사랑니를 당장 뺄 수 없는 개인적인 상황, 뭐 예를 들어서 수유를 못 끊거나 임신 중인 경우가 대표적으로 관찰될 수 있는 경우이고요. 사랑니를 뽑으면 약 4에서 5일간 얼굴이 붓고 때에 따라서는 멍이 생기기도 해서 사랑니를 뽑고 난 후 약 2주에서 한 달 동안 개인적인 중요한 행사 등에 대해서도 미리 고려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발치 과정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발치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선생님? 일단 입안으로 모두 맹출된 사랑니는 기구를 이용해 단순히 발치하게 되고요. 매복된 사랑니는 잇몸을 열고 치조골을 삭제한 후 발치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 사랑니를 몇 조각으로 좀 조각내서 뽑기도 합니다. 사랑니 주변에는 입술의 감각을 담당하는 하치조 신경과 혀의 감각을 담당하는 설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신경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좀 주의해서 발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모두 맹출되지 않고 매복되어 있는 경우 아무래도 이제 발치 과정이 좀 더 복잡한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출혈도 좀 더 심해질 수 있나요? 네.
뼈를 삭제하게 되면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출혈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그 양은 미약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신경 쓰실 정도는 아닙니다. 매복되지 않은 경우에도 출혈이 심하게 발생하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사랑니가 한 개만 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네 개를 다 뽑아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출혈에 대한 위험도 있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뽑는 거는 네네. 좀 어렵겠죠, 선생님? 보통 좌우 한쪽에 위아래 사랑니를 한 번에 뽑는 편이고요. 매복 사랑니의 경우 발치 후 대부분 얼굴이 붓고 약으로 조절해야 할 정도의 통증이 있기 때문에 좌우의 사랑니를 한 번에 뽑는 경우는 회복 기간 동안 식사에 불편감이 있다고 설명을 미리 드립니다. 아, 네네. 하지만 환자의 필요시 발치 후 회복 과정이 그렇게 힘들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환자분의 사정상 한 번에 뽑아야 하는 사랑니 발치의 경우 드물게 양쪽을 동시에 뽑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럴 때 저희 치과에서는 이제 수면 마취를 이용해서 환자분들을 좀 더 편안한 상태에서 발치가 진행되도록 해드리고 있죠. 네. 자, 근데 뭐 어떤 치아든 마찬가지겠지만 사랑니 발치의 경우는 그 통증이 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아래 사랑니를 발치한 경우 발치한 당일날에는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 하지만 이러한 통증은 다음날 점심쯤부터는 급격히 감소하고요. 통증도 치과 의사가 처방하는 진통제로 컨트롤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윗니 사랑니의 경우는 발치 후 통증은 많지 않습니다. 사랑니를 발치하고 통증으로 고생을 많이 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사랑니 발치 직후에 발생하는 통증보다도 치유 과정 중에 생긴 2차적인 감염으로 인해 염증이 생겨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랑니 발치 자체의 통증보다는 그 후에 2차 감염으로, 그러니까 네네. 염증으로 인한 통증이 더 심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런 만큼 발치 후에 뭐 관리도 굉장히 주의할 것 같습니다. 자, 사랑니 발치 후 주의사항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출혈이 있기 때문에 주의할 점들 아무래도 좀 네네. 있겠죠, 선생님? 네네. 발치 후 주의사항으로 일단 발치 후 지혈이 중요한 과정인데요. 이를 위해서 약 2시간 정도 거즈를 꽉 물고 계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또 입안에 고이는 침이나 미량의 혈액을 뱉지 말고 삼키셔야 되고요. 발치 후 흡연은 치유를 지연시켜 통증 유발 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항생제나 소염 진통제를 복용할 때에는 음주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군요. 자, 사랑니를 발치했다면 치과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주의사항 잘 지키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하지만 이런 주의사항을 잘 지켰다고 네. 해도 뭐 감염 같은 그런 그렇죠. 합병증이 따르는 경우도 아무래도 있죠. 예. 드물게 심한 출혈 등으로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되며 발치 후 실밥을 제거하고 수율이 지났다 하더라도 발집으로 감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간혹 아래 사랑니 발치 후 아랫입술과 턱으로 감각이 떨어지는 등의 감각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담당이를 믿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아, 자, 그리고 이제 사랑니를 빼는 시기도 적당한 때가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언제 빼는 게 좋을까요? 사실 사랑니는 이제 젊을 때 빼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는데요. 네. 제 경험으로는 뽑아야 할 사랑니라면 30살 이전에 뽑을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나이를 먹을수록 사랑니와 턱뼈 사이의 공간이 좁아지게 되고 턱뼈의 탄력성이 감소하기 때문이죠. 단단한 턱뼈에 꽉 박혀있는 사랑니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발치하기 훨씬 힘들고 또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는데요. 또 사랑니와 관련된 임신성 치주염이 발생 가능성 때문에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가임기 여성의 경우 반드시 구강검진을 통해 감염 가능성이 높은 사랑니가 있다면 임신 전에 미리 발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번 순서는 질병에 대한 오해들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팩트체크, 오해와 진실. 오늘은 사랑니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 OX로 준비해봤거든요. 첫 번째 질문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사랑니를 발치하면 얼굴이 작아진다. 이 얘기 들어봤어요. 아무래도 저쪽에 이가 하나 없어지면 턱이 좀 좁아지면서 네, 얼굴이 갸름해지고 작아질 거다. 그런 네, 거죠. 기대들을 하거든요. 사실일까요, 선생님? 네, 정답은 X입니다. X인가요? 네, 사실 그건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아, 앞니를 발치하게 되면 입술을 받치고 있던 치아가 사라져서 합주기처럼 되는데 그런 이유로 사랑니를 발치하게 되면 볼이 쪼그라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요. 네. 볼은 근육과 비교적 두꺼운 지방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랑니를 뺀다고 해서 볼이 꺼져 보이거나 얼굴이 작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질문도 보겠습니다. 사랑니 발치 후 술과 담배는 해서는 안 된다. 자, 요거는 올까요, X일까요? 네, 바로 정답은
O입니다. 역시 오군요. 네. 남성분들은 사랑니를 뽑기 전에 술과 담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최소한 발치 부위가 아물게 되는 1개월 후까지는 가능한 금연 및 금주를 해야 됩니다. 네. 술은 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 담배의 니코틴 등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치유가 늦어지게 하며 담배 피울 때 들이마시는 뜨거운 공기가 발치한 자리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담배를 빠는 행위 때문에 음압이 발생해서 지혈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발치 후에 술과 담배는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시청자 궁금증들도 해결해 볼 텐데요. Q&A 닥터에게 물어봐. 몇 가지 질문을 먼저 받아봤는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두 개의 사랑니 발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랑니가 나는 방향 때문에 잇몸을 절개해야 한다고 하던데 제가 먹고 있는 약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 걱정됩니다. 저는 얼마 전부터 다이어트를 위해서 식이 조절 약을 먹고 있습니다. 특별한 부작용도 없고 몸 상태도 좋은데 발치해도 괜찮을까요? 물어보셨네요. 자, 사랑니 발치하셔야 되는데 식이 조절 약을 먹고 있다. 이 약이 좀 네네. 영향을 미칠까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어떨까요? 발치 시에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 지혈이 안 되는 약을 먹는 경우인데요. 아, 네. 피를 묽게 하는 항응고제, 항혈소판제를 드시는 경우는 담당 의사와 상의 후 일시적으로 복용을 중지한 상태에서 발치를 해야 합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미리 항생제를 복용한 후 발치해야 하고 무리한 다이어트 중일 때도 발치를 미루시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간 후 발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단 몸에 무리가 갈 정도의 상태가 아니라면 발치해도 되고요. 병원에 와서 몸 상태에 대해 상담한 후 발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발치 전에 좀 복용하고 계신 약이 있다면 미리 좀 상담을 하는 게 네, 좋겠네요. 좋죠. 네. 자, 두 번째 질문도 이어가 볼까요? 매복 사랑니 발치한 지 4일이 지났는데 음식물이 낄 수 있나요? 만약 음식물이 들어가면 통증이 생기는지요? 발치한 후로 계속 통증이 있던 중에 저녁 식사 후 유독 발치한 자리가 더 아픈 것 같아서 음식물이 들어간 것인지 우려가 됩니다. 아무래도 그 발치한 자리에 음식물이 껴서 통증이 일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것 네네. 같은데 어떨까요?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요. 사랑니 발치 후 봉합한 자리는 보통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지나야 잇몸이 차오르기 시작하고 대략은 한 4에서 6주 정도 지나야 완전히 아물게 됩니다. 네. 4일이 지났는데 통증이 있고 그 정도가 심하다면 꼭 치과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발치한 자리는 양치질 시 닿지 않도록 하고 물로 헹궈서 음식물이 끼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자, 오늘 데일리 건강에서는 제3대구치라고 불리는 사랑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랑니 관리법 좀 알려주세요. 당장 발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 일상 속에서 사랑니 좀 어떻게 관리해 주는 게 좋을까요? 네, 양치를 신경 써서 하실 것을 가장 추천드리는데요. 일반적인 칫솔질만으로는 사랑니까지 양치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꼭 거울을 보고 칫솔모를 사랑니가 있는 저 안쪽까지 닦아주시고 양치가 잘 되지 않는다면 치과에 내원하셔서 발치해야 할 상태인지 꼭 체크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니가 없다고 생각하셔도 턱뼈 속으로 깊이 매복된 사랑니의 경우일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 환자에게 증상을 유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간혹 사랑니 머리 주변으로 물혹, 즉 낭종이 발생해서 턱뼈를 녹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깊은 사랑니의 경우 발치하지 않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검진을 통해서 물혹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사랑니에 대해서 알아본 데일리 건강 오늘 여기까지고요. 도움 말씀 주신 이재일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